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오늘은 디아스포라 교육 인사이트 4탄 미국 시카고 편입니다. 디아스포라 콘텐츠의 포문을 열었던 1탄 미국 실리콘밸리 편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미국은 지역별로 워낙 특성이 달라서 다양한 지역의 인사이트를 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시카고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시는 패널은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 초등교육과 한국 초등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양국의 학부모님들은 가치관이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다른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디아스포라 교육 인사이트 3탄입니다. 시에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에나님. 우리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초등학교에서 15년 이상 재직을 하고 미국인 신랑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초등 자녀 2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교사였던 육아맘입니다. 지금 자제분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원래 한국에 있었으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인데 여기는 2학기에 학년이 시작돼서 지금 3학년, 5학년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를 미국 현지 초등학교에 보내시고 있으신 건데 거기서 받으셨던 어떤 신선한 충격 혹은 아쉬운 점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고 학교 끝났을 때 한국에서 놀 아이들이 없었어요. 다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끝나고 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 시간이 늘어나니까 정말 제가 책 읽으란 얘기를 안 하는데 책을 읽어요. 물론 저는 한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억지로 읽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본인들이 영어는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왔어요. 그거 꽂아놓고 그냥 너희들 편할 때 읽어라 했는데 정말 심심하니까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네. 놀이 시간도 되게 많은데 책도 많이 읽고 여기도 분명 사교육 하거든요. 영어 수학이 아닐 뿐이지 스포츠, 음악, 미술 사교육 하는데 저희 아이들 지금 사교육이 영원이에요, 영원. 아예 안 지금 하셨고요. 네, 일단 제가 적응시키는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사교육 없어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네. 신기했던 점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거든요. 한 네. 2달 정도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은 오히려 한 2주 정도 방학이 짧고 근데 여름 내내 노는 아이들은 책 한 번 안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문해력 리딩 테스트를 한대요. 네네. 그래서 정말 2달 동안 책 한 권 안 읽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아이들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지내는 부모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내가 정말 책을 좋아해서 방학 동안에 공부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밀고 가는 거고 만약에 계약을 하고 테스트를 봤는데 수준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 좀 시키고 그래서 음. 제가 느끼는 건 학교에서 제시하는 것을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영재반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어도 그거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반에 엄마 수학 되게 잘해 가지고 수학 잘하는 아이는 영재 교육 따로 받고 리딩 수준이 높은 아이는 걔는 또 따로 교육을 받아. 음. 그리고 수준이 부족한 아이는 또 다른 선생님이 붙여줘서 다시 뭐 교육을 받아. 이렇게 하고 저희는 영재반 들어가면 되게 좋게 보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쪼끔 덜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스포츠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일단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축구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축구, 배구, 농구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동네에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체조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국처럼 발레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키나 이런 것들 아이가 좋아하면 시키고 재능 있으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음악 미술 한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듣는데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에 효과가 있으실까요? 또 전직 교사 출신이시라 아이들의 발달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한국은 국영수 쪽에 아무래도 치중돼 있고 미국은 영어와 수학이 아니라 스포츠를 더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머님, 요즘 사교육비가 점점 더 많이 나가는데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교육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제 말대로 하면 생활비 바로 77만 원 아낄 수 있어요. 77만 원이요? 어떻게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물론 정수기까지 쓰고 계신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요. 약정 끝나고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인 거 아세요?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몰라서 못 받은 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인 대리점이에요. 요금 차이는 없는데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9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지금 당장 구독해야겠어요. 한국에서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운동도 머리 좋아야 잘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머리 좋은 아이들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운동할 때 보면 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머리가 발달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이들 노는 것만 봐도 하나하나 기술 배워가는 게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프라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는 부심을 여기는 운동 잘하는 아이들. 왜냐면 운동은 체력이 돼야 되고 신체 조건이 맞아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야 사실 머리 조금 있고 앉아서 끈질기게 하면 되지만 운동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하면 건강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인데 미국 오자마자 여기 여자 아이들이 하는 거 축구 보고 늘 자기네들 축구 시켜달라고.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워낙 막 몰려다니면서 축구를 하니까 같이 그냥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국영수, 공부에 사교육을 쓴다면 확연하게 미국은 예체능 쪽에 더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전직 교사가 봤을 때 이런 효과가 다른 것 같다. 국영수 중요시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 뇌가 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놀아라라고 얘기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상담할 때 아이들 놀아야 머리가 발달한다. 그리고 놀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것들은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잘 안 되죠. 나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를 교과서에서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치중하는 것 같고 저희 신랑이 예전에 한국 있을 때 아이들이 방학 숙제를 받아왔었는데 그거를 시어머님한테 웃으면서 한국은 방학 때 숙제도 내준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얘네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놀기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교육 안 하고 학교 가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학교 와서 학원 숙제 하는 애들도 태반이었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체력이 한정적이니까. 근데 미국은 학교 끝나고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1학년은 10분 앉아 있을 수 있고 2학년은 20분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학교 자체도 중간에 리세스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집에서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저는 예전에부터 학교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다 받아가라. 왜 학교 끝나고 가서 배우려고 하냐. 학교에 있는 그 시간에 집중을 해라.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가르치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되게 엄격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 안 듣거나 자세 바르지 않으면 다 표시하시고
잘하면 칭찬으로 뭐 받아오고 그런 시스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쏟을 수 있는 공백과 여백이 있다는 거에 네네. 좀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동의 효과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전직 교사 출신이시고 또 지금은 학부모님이시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초등 교육을 좀 비교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교사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한국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 와서 적응을 할 때 첫째는 5학년이라서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한국에서 학원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어서 비록 영어는 처음에 어려웠어도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앞서거든요. 여기 미국 아이들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죠.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교사들이 너무 바쁘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을 때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교사들이 1년 내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알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교육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일일이 다 관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더 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저희한테 막 오히려 알려주시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까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넘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너무 넘치고 열정도 너무 넘쳐서 사실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미국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아이한테 두느냐 아니면 나한테 두느냐. 본인들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은 아이들한테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너무 과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부모님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어떤 걸 내보냈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잘 알아서 내보낸 건데 성적표 같은 거 내보낼 때도 솔직하게 쓸 수가 없어요. 좋은 말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좋은 성적표 받으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너무 좋은 싫어. 말만 써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은 만약에 선생님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메일이 와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달라. 물론 학교 따라 다르겠고 학부모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를 하지 않아요. 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봤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좀 더 가정에서 그 부분을 채워줘야겠다. 그리고 고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한테 좀 힘을 주고 되게 바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직 교사셨고 또 미국에서 학부형이시다 보니까 다각도로 보이실 것 같은데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쳤을 때 키워드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율성과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한국 아이들이 어떤 일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정해주고 정해진 길대로 가니까 내가 선택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 딸들한테도 뭐 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가 알아서 해라.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가장 큰 거는 선택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조차도 너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번 내려봐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선택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에나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